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입시 설명의 8가지 항목 중에서 오늘은 수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은 변화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수능의 변화를 숫자로 살펴보면 먼저 75, 국어, 수학, 직업탐구 이 세 영역에서 공통 과목의 수능 출제 비율을 말합니다. 그리고 50, EBS 연계율이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5, 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의 출제 비율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뀐 수능의 성적표입니다. 이 중에서 등급의 경우는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좀 낯설은 표준 점수와 백분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 중 백분위를 반영을 하지만 꽤 많은 상위권의 대학에서는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표 대학은 서울대, 홍대, 이대, 고대, 성균관대, 건국대,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등입니다. 그렇다면 백분위와 표준 점수 어떻게 다를까요? 수능 상위권 학생에게는 백분위 반영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수능 중위권 학생에게는 표준 점수 반영이 유리합니다. 수능 하위권 학생에게는 표준 점수든 백분위든 수능 반영비가 적은 쪽이 유리합니다. 이 백분위가 상위권 학생에게 유리한 이유는 상위권에서 중위권으로 갈수록 백분위의 경우 상위권의 학생하고 중위권의 학생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반면에 표준 점수의 경우는 상위권에서 중위권의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실 도표는 백분위를 그래프화한 것입니다. 전체 수험생의 딱 반을 잘라서 반 이하의 학생의 경우 미술대학에서 하위권으로 분류합니다. 이 성적의 산출 공식은 국어 백분위 플러스 탐구 두 과목의 평균 백분위, 이것을 다시 2로 나누면 자신의 평균 백분위가 산출됩니다. 그렇게 산출된 자신의 성적으로 이 도표에 대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어하고 탐구 두 과목의 평균 백분위가 80%대 이상일 경우에 상위권으로 분류하고요. 70%대의 점수를 중상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60과 50%대를 중위권으로 분류하게 되고요. 50% 이하의 학생들의 경우 하위권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수능은 입시에서 과목별로 중요도가 다릅니다. 그 중에서 영어는 타 과목에 비해 영향력이 적은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타 과목에 비해서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너무 적다. 내신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두 번째로 영어는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좀 나지만 상위 등급자가 타 과목에 비해 월등히 많다. 상위 등급자는 영어의 경우 난이도가 쉬울수록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타 과목의 경우에는 난이도와 상관없이 상위 등급자의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영어 성적을 대학별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점수 차이를 살펴보면 서울대학교의 경우 6점 차이, 이화여자대학의 경우 1점 차이, 국민대학교의 경우 15점 차이, 건국대학교의 경우 12점 차이. 보시는 바와 같이 상위권의 대학일수록 영어 영향력이 더 낮게 책정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신과 더불어서 미미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의문과 집착의 과목이죠. 아무리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혹시 몰라 하는 이러한 불안한 마음 때문인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시입니다. 수시에서는 내신에 이 수학이 반영이 되고요. 앞서 내신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시 실기 전형에선 내신이 별 의미가 없고 실기 100%의 전형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내신에서 수학이 차지하는 의미는 정말 미미하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2개의 대학에서 반영됩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서울대학교와 명지대학교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1등급과 9등급의 점수 차이는 2.4점 차이를 보입니다. 명지대학교는 타 과목보다 월등히 많은 21%의 수학 반영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지대학교 하나만 포기하면 여러분들은 수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